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행정작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작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법이었고, 그 다음에 무효취소, 인가, 그 다음에 철회, 직권취소, 그 다음에 뭐 특허라든가 이런 게 중요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행정지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항상. 자, 이 행정지도가 출제될 확률은 100%다. 100% 출제됐고, 그럼 뭐가 출제됐느냐?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지도는 바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원래 행정지도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못 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소송을 못 걸어요.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도 있어요. 항상 예외 없는 거 없죠. 이때는 소송 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행정소송은 이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두. 그 다음에 이제 서면도 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돼요. 오죽하면은 경찰학 개론에서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찰학 개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저기 뭐 사법시험위원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약간 놀랄 게 뭐냐면 저는 다른 거 나온 문제도 다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무슨 5급 시험이 있었다. 그럼 그걸 다 훑어봅니다. 자, 내가 실수한 게 없을까? 뭐 이렇게 해가면서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딱 보잖아요. 그럼 변호사 시험 다 훑어봐요, 저는. 내가 좀 잘못 가리킨 게 있나. 그리고 문제를 요약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3, 4페이지짜리를 한 1페이지 내외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한테 제가 예상 문제를 잘 찍어주는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2, 3년 동안은 빗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하던 도중에 우리 수험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시험 봤는데 출력해서 좀 저한테 풀어달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출력해서 문제를 푸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럽니다. 문제 출제원 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출제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만큼 핵심을 잘 찔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구두와 서면주의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거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지도를 따랐습니다. 이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명령을 따르다는 거죠. 누가? 일반 사인이죠. 국민이. 근데 이 국민이 말이죠. 바로 불법행위였다는 겁니다. 불법행위.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 이 국민이 공무원이 시켰으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즉 위법성 조각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된다가 답이었죠. 자, 행정지도가 그만큼 시험에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도가. 행정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행정법을 왜 공부하냐? 결국에는 종착역이 행정지도를 공부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죠? 행정지도를 내가 원활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것이 바로 행정지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행정지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유도행정이라고 그러네요. 유도행정. 자, 요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유도행정. 자,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쪽에서 유도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개인 화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무기가 잘 나와가지고 무슨 뭐 미사일 거치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 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요즘에 인기 있는 게 이 말이죠. 유도행정. 그죠? 이런 말이 인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그리고 또 이 지도, 이런 말 있죠. 북한 애들이 자주 쓰는 말. 김정은의 지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노트다 쓰고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언이 있습니다. 조언. 참모 또는 조언 또는 자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행정지도다. 시험에 나오는 10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시험 예상 문제는 저걸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 여기 또 있어요. 행정지도. 요거는 자,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 공포가 아니라 공표해야 된다. 자, 요겁니다. 요즘에 문제 흐름이 국어 국문학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국어 국문학적으로. 공포냐 공표가 다르죠.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잘 나와요. 할 수 있다.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자주 출제되죠.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죠. 그리고 임의 규정 중에서 이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훈시 규정이다. 이런 말 써요. 자,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제기 기간이 있었죠. 자, 제가 한번 옆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잘 하셔야 돼. 자,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죠. 요건데, 잘 봐요. 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180일, 안 날로부터 180일이죠.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90일. 그 다음에 180일이잖아요. 자, 이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여기 잘 봐요. 그러면은, 요게 문제입니다. 180일하고 1년. 요게 바로,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이죠. 일종의 훈시 규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한 30년 이상 행정법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빨리 해가지고, 빨리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돈도 잘 벌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행정법에서 말이죠. 이 기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시 규정,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강행 규정. 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법, 생각보다 어렵지만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아주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곰곰이 판단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반적인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연구자적 측면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행정지도는요,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자, 행정절차법입니다. 자, 행정절차법에 있다. 행정절차법에 이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행정절차법은요, 이 규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의 성실 원칙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데, 신의 성실 원칙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실체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다 처분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있는 것도 있다. 자,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뭡니까? 행정지도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직법적 근거는 있지만 작용법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법률 우위 원칙은 또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요거는 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법률 우위 원칙. 자, 이게 은근히 속을 썩이죠.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그 다음에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거 뭡니까? 법치 국가 원리죠. 이거는 끝까지 속을 썩입니다. 그러나 속을 썩이는 건 아니죠. 법치 국가 원칙이에요. 자, 법치 국가 원칙이 우리 행정법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지금 우리가 행정제도를 공부하는데 한 문제 맞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이 있어요. 비례 원칙이 적용될까? 지난번에 이게 나왔어요. 자, 이걸 잘 보십시오. 행정절차법상 비례 원칙 뭐가 있을까요? 비례 원칙 적필상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적합성, 그죠? 필요성, 그 다음에 상당성인데 이 필요성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최소 침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아, 이거 중요합니다. 요겁니다. 최소 침해 원칙. 아유, 제가 볼 때 최근에 최소 침해 원칙이 최소한 제 생각인데 한 20번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 계속 틀립니다. 왜? 자, 최소 침해 원칙은 바로 필요성 원칙이에요. 필요성 원칙. 아시겠죠? 필요성 원칙이지 상당성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시험에 출제됐는데 앞으로는 뭐가 출제되겠어요? 요게 나오겠죠. 상당성. 요게 뭡니까? 균형성입니다. 균형성. 자, 요겁니다.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뭐라면 협의의 비례성이라고 그래요. 협의 비례성. 알았죠?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행정지도는 이번에도 100%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서면과 구도 다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것이요. 처분성을 인정되는 경우 중에서 최근에 문제됐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했다. 자,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자, 요새 부정비리가 많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감사가 상당히 왜 있냐면, 부정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들이 세금 갖다 들여받아봤자 이거를 막 술술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특히 어디로 많이 빠져나가냐면 군사행정 쪽에서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군사 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무기 수입. 세계 3위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예산이 600조인데 무기만 사는데 몇 조를 썼느냐? 5조 이상을 써요. 해마다. 엄청난 돈이에요. 북한이 지금 1조만 가지고 해도 운영되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럴 줄 알았죠? 두 번째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세 번째가 코리아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 저렇게 버르르 떠는 거예요. 사드만 갖다 놔도. 그죠?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해가지고 질 수가 없어요. 중국하고 싸워도 지금 원자폭탄 외에는 지질 않습니다. 북한은 뭐 금방 이기고 러시아하고 똑같아요. 한국이. 핵만 빼고 나면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청장이 말이죠. 낌새를 아래챈 거죠. 왜? 거기 보면 노인복지부 법인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기다 지시를 했다는 거죠. 시정조치. 이것은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지시는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자, 지시해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뭐 회계 감사가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결국에는 일종의 침익적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구청장이 있어요. 구청장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 여기다가 어떤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시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일종의 행정 지도지만은 이것은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바로 침익적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이것은 이 권력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잘 나오죠? 행정소송의 종류 뭐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자주 출제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가 자주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외우셔야죠, 뭐. 항당민기죠. 자, 이겁니다. 자, 본 강좌는 두 문자면 두 문자 모든 것을 연구를 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왜? 시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빨리 풀어야 되는데, 문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자,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이때는 두 문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붙어야 되는데. 그죠? 시험에 붙으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알았죠? 나의 능력을 상대방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바로 시험제도예요. 만약에 내가 청와대 비서관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나라가 슬슬 망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도 안무개 봤잖아요. 깜빵 가고 그러잖아. 그죠? 네. 위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 사실도 모르는데 그게 형법 규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고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민중소송입니다. 이 종류가 나옵니다. 기관소송.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기관소송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나오면, 헌법재판소에는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릴 수 있는 것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뭐 헌법을 완벽하게 제가 이제 헌법도 섭렵을 했습니다만, 자, 헌법에서 이 기관 소송이 있어요. 헌법도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 소송.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헌법 소원 소송이 있습니다. 소원 소송. 그 다음에 이 기관 소송이 있습니다. 기관 소송. 그래서 탄핵 그리고 그다음 기관 소송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위헌 법률 심사가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소송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관소송은 헌법소송 제외합니다. 헌법재판. 이거를 제외해요.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법을 하려면은 사실은 헌법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헌법을 모르고 행정법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법을 잘하려면 행정학도 하고 있어야 된다. 왜? 행정학이 돌아가야 행정법을 쉽게 공부하니까. 아시겠죠?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된다. 이게 안 돌아가면은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행정지도를 했는데 위법성이 조각이 아니라 이거 형법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형법에 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6개가 있잖아요. 그죠?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편한, 자구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추정적 승낙, 그 다음에 307조의 위법성 조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모든 것은 다 공부한 다음에 완벽하게 해가지고 해야죠. 그래야 상대방이 완벽하게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규칙에 대한 불문경고 조치.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조치. 경고조치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바로 행정지도가 되겠죠. 너 잘해. 이런 얘기죠. 너 공무원이도 너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항고소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남용 일탈이죠? 자, 몇 조로 갑니까? 행정소송법. 자, 행정지도를 했어요. 지도를 했는데, 일탈 남용이 있었다. 어디로 가요? 남용이 있었다? 뭐 행정소송법 27조로 가잖아요. 그죠? 27조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법원은 이를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다. 요거죠?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계속 나오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렇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본 강좌는 문제 나왔던 거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아시겠죠? 문제하고, 자, 기본 강좌만 하고 문제 못 풀었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공연불. 무슨지 아시죠? 그리고 사상 누각. 그죠? 하나만 하는 겁니다. 속빈 강정. 이거예요. 자, 내가 공부했는데 문제도 못 풀어. 하나만 하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 낭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라든가 인기 있는 내용 이것을 꼭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의 공공기관 단체 협약 불합리한 요소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 소원할 수 있어요. 자, 헌법 소원이 나오는데 그럼 헌법 소원 언제 합니까? 여러분 생각 언제 할 것 같아요? 헌법 소원. 그걸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법에서 왜 헌법이 중요하냐? 자, 헌법의 특별법이 뭐냐? 특별법. 요게 바로 행정법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행정법. 요게 행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헌법에서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 소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헌법 소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권 침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헌법 소원하려면 기본권 침해되죠. 자, 그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인데 이것을 직접 침해받아야 돼요. 다이렉트로. 인다이렉트가 아니죠. 직접 침해받아야 된다. 직접 침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자, 요거를 우리 수험생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보충성이죠. 보충성. 보충성 원칙입니다. 즉 최우수단성이 되겠습니다. 최우수단성.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할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교도소, 이 교도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 교도소 수용자 서신 검열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교도소 수용자 서신 검열 여기 있죠. 자, 행정법에서 왜 교도소가 나왔을까요? 교도행정도 행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교도소와 관련된 법은요, 형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은 형집행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어 있는 건데, 형집행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수용, 그쪽 형을 집행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수용자를 개선 교화해가지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가지고,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이런 사고방식도 있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선생님 갑자기 교정직 얘기합니까? 제가 교정직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교정직도 제가 완전히 뭐 간파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수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UN, 협약도 있어요. UN에서 수용자를 예를 들어 500명 이상 같이 놓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엔나 협약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조약 같은 게 많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그런 거 있죠. 그건 국제법 얘기인데 그런 것도 알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수용자와 관련해서 이때 교도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못 하죠. 자, 행정소송 못했죠? 소송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헌법소원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요건 가능하다. 뜬금없이 말이죠. 이 행정법하고 헌법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런 얘기죠. 헌법의 특별법은 행정법이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헌법 소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음 공부할 것은 행정계획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행정계획 같은 경우도 가끔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건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그 이상은 되질 않습니다. 자, 계획이란 말에 이제 플랜이라고 봐야죠.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앞날을 내다볼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이 있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장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처분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치주의하고 반할 수가 있어요. 법치주의와 충돌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행정계획은 장래적인 겁니다. 즉 미래적인 측면이 커요. 미래. 그렇지만 법치주의는 과거적인 측면이죠. 과거. 자, 이거 가지고 최근에 뭐 인수위원회도 그렇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아, 저 사람은 과거지향적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죠.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이야. 제가 볼 때는 미래지향적인지 과거지향적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단지 지금 논란이 서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 정책, 여러분들 정책학이라고 그러죠? 이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기조를 뜻합니다. 기조. 이 기조가 나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자, 내가 공무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옛날처럼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 죽습니다. 그죠? 끄떡 하면은 교도소 가고 끄떡 하면 뭐 죽고 이러잖아요. 총 맞아 죽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도 그래요. 과테말라, 뭐 우루과이, 파라과이 지금 대통령들 봤죠?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도 막 쫓겨나고 총 맞아 죽고 그래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 조만간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왜 그렇죠? 이유가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지금 이 완전히 파탄 일보 직전입니다. 자금줄이 다 끊어진 겁니다. 알았죠? 자, 이런 상태. 우리가 이 행정법 공부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능한 공직사회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구속적 계획이 있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습니다. 자, 행정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속적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행정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다, 비구속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이 있는데, 자, 구속적 계획에는 이런 게 있어요. 국토이용 계획. 되게 중요하죠? 국토이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도시계획.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환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 환지. 환지니까 뭐냐면 토지 수용 같은 겁니다. 토지 수용 계획. 자, 대장부 사건 있었죠? 요거예요. 대장부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바로 땅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죠? 크게 보면은 이 도시계획과 관련됐고 더 크게 보면 국토이용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자, 원래 대장부 그 땅은 성남 판교 옆에 있던 산이었었어요. 산. 그런데 이 산에 도로가 나면서 가격이 급등한 거고 평당 2천만 원이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유 이걸 팔면서 이거를 이 분배 지점에서 공평하게 안 됐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공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게 실체 진실로 가게 되면은 타격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100명 이상이 감방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만큼 국토 이행 계획 같은 경우는 국민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상 죄도 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실체 진실 발견해서 우리 형법 9가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적용돼서 10년 이상의 징역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우리가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위법이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니까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과 안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환지 예정 지정 처분, 환지 처분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환지 예정 지정입니다. 이것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환지 예정 지역. 이 환지 처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죠. 환지 같은 경우는 어떤
토지 수용했을 때 어떤 요 땅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땅에만큼 다른 곳에다가 이것을 나에게 소유권을 달라는 의사표시가 환지이거든요. 중요한 거죠. 왜? 지난번에 숭례문이죠. 남대문에다 불 지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 지른 거예요. 내가 토지 수용이 됐는데 내가 중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다가 환지를 해준 거예요. 열받았죠? 나는 거기 가기 싫은데. 그래서 수단이 잘못됐죠. 숭례문에다 불을 질러서요. 그 숭례문은 지금 불이 엄청 많이 났던 겁니다. 그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번뿐이 아닙니다. 숭례문이 불탄 거는 지금 몇 수십 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처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자, 무슨 기본이라고 써 있는 거. 자, 기본자 들어가면 보통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처분성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그래서 제가 또 환지와 관련된 게 또 있어요.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환지 예정지 처분. 요거는 처분성 있지만, 자, 요거 환지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기본 계획, 환지 계획은 요것은 처분성이 없어요. 알았죠? 단지 환지하겠다는 계획 요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 수업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저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문제를 다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뭐 예측이 다 가능한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 이걸 구별하게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환지 계획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이 있습니다. 행정재량은 조건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계획적은 목적 프로그램적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목적 프로그램입니다. 요것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자, 어떤 목적.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막에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막에다 건물 짓는 거.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목적은 바벨탑 좋죠. 그러나 물도 안 흘러가죠. 그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건물을 질 수 없죠. 시베리아 그 동토에다가 건물 지어봤자 뭐 합니까? 항상 추운데. 그죠? 여러분들, 에스키모들 사는 거 봤죠? 에스키모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통계에 의하면 에스키모들이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왜 1위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캐나다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보존해야 할 문화재. 그리고서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줘요. 그럼 어떻게 해? 맨날 술 먹는 거예요. 술은 일주일에 3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의 종착역 어딥니까? 수어사이드죠. 자살인 거예요, 자살. 아시겠죠? 그만큼 이 생활을 박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술병도 이 자살인 거예요, 자살. 우울증 와요. 스스로. 이것은 사약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도 항상 조심해 주시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량 하자가 있습니다. 형량 혜태가 있고, 그 다음에 형량 흠결, 그 다음에 오형량이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죠? 해전, 흠노, 오객이 있습니다. 알았죠?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 실제로 시험 나왔습니다. 해전은 뭐냐면, 형량을 해태한 겁니다. 해태. 게을리했다는 얘기. 전혀 하지 않았다. 전혀 하지 않은 것을 형량 해태라고 그래요. 전혀. 그 다음에 누락이 됐다. 이것을 흠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객관성이 없었다. 이것을 오형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 묘지 공원이라든가 문화재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